인공지능의 비즈니스 적용 2020년이 됐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이젠 뭐 어디서나 사용되고 있고, 특히 뭐 산업계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 대중들이 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인공지능, 그래서 뭐 로봇가 다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다니고 이런 식의 이제 인공지능하고 기업이 업무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에서의 인공지능하고 과연 똑같은 모습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016년 이후에 알파고 그리고 그때 출발했던 인공지능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대중들한테 대한 관심도 받고 공포의 대상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두 해를 두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더더욱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는 공포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AI 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각자 처한 입장과 소속돼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관심사와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하간 지금 현재는 2019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이미 뭐 4차 산업혁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미래에 대한 준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와 그 개념, 그다음에 적용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 학생들,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은 인공지능이 미래의 우리의 생계 또는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막연한 그리고 매우 큰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러 행사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국내외 이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요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속도입니다. 속도. 얼마나 빨리 변화할 거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디지털 그리고 또는 인공지능, 자동화, 지능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속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거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거냐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할 거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거냐. 그랬을 때 새로운 종류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영상이나 음성 또는 사람들의 움직임, 동선 또는 텍스트, 이런 기존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뽑아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주목받고 자극적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으로. 근데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오래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는 매출을 예측한다든지 고객의 이탈을 정확하게 잡아낸다든지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런 전통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고, 점점 더 그런 기존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풀어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뽑아볼 수 있는 것은 스카이로켓팅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라는 거죠. 아주 엄청난 속도로 폭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되고 있는 범위와 그 다음에 적용되고 있는 종류,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있는 모델이라든지 적용하고 있는 분야의 숫자가 물리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폭증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최근 1, 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뚜렷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대기업하고 작은 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하고 자국 내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기업들 사이에 이 규모의 차이 때문에 AI,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또는 활용하는 수준이 급격하게 그리고 갈수록 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있는 곳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을 안정화시키고 이걸 운영 단계까지 적용을 하고 또 그걸 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그 작은 규모 기업들 또는 그 전통적인 분야에 있었던 기업들은 그런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해서 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우버, 아마존,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곳들은 엄청난 속도로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반면 작은 기업들, 전통적인 제조기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들 이런 곳들은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을 뿐 아무런 준비나 대응을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그 비즈니스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적인 내용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테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통합과 관리입니다. 모니터링. 이제는 이제 특히 이제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수의 모델과 응용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뭐 운영 시스템도 많고 모델도 많고 분석해야 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해 주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이미 뭐 그 최근 1, 2년부터 대두가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장 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가트너 같은 경우도 이런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통합 모니터링 또는 뭐 관리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같은 부분들. 문제는 이제 이 부분들이 모두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로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운영하고 있는 곳들 중심으로 해서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라고는 얘기해도 사실 뭐 전통적인 그 적용 분야에서 아주 완전히 달라져서 그 적용되고 있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뭐 꽤 오랜 동안 그 머신러닝 또는 뭐 데이터 분석 적용 분야로 또 대표적이었던 추천 시스템 이게 지금 점점 더 확산되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그 테크 기업들 또는 온라인으로 고객과 만나는 곳들 그 다음에 모바일 중심의 그 특화된 기업들 그래서 뭐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숙박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컨텐츠나 테크 기업들은 이 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대부분 상당히 고도화된 수준의 그래서 뭐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배우고 있었던 넷플릭스 수준의 단순한 그 컬래버러티브 필터링 정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고도화된 추천 시스템을 장착을 하는 작업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로 보입니다. 적용 분야 중에서 그 금융 분야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그 뭐 비정상 거래 대표적으로 그 신용카드 사기 같은 부분에 적용이 됐던 그 아노말리 디텍션 비정상 패턴의 그 자동 발견 이 부분이 이제는 영역이나 산업 분야 또는 어떤 업무 적용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눈에 띄는 부분은 요새 뭐 인공지능 그러면 그거하고 심층신경망 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거의 같은 단어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본격적으로 업무의 머신러닝 또는 고급 그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무조건적으로 딥러닝을 사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딥러닝이 아직도 적용 분야 측면에서는 연구 분야에서의 발전에 비해서도 적용 분야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투입 자원의 분량에 비해서 이 나오는 성과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적합한 문제 유형이 다수의 굉장히 많은 숫자의 데이터를 투입해 줄 수 있는 성격의 문제들 그래서 영상이나 음성 또는 비정형 텍스트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문제들과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제들 데이터가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 구조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도 소화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그 뭐 딥러닝이 투자 효율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국내하고 조금 트렌드가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아직도 그 주변에 보면 모두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조건 딥러닝을 적용을 해야만 뭔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걸 국내에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그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성과,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 어느 정도의 시점 동안 얼마의 돈을 투자를 하면 그게 단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 숫자, 실제로 측정한 값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 내에서 설득을 해주는 작업. 그래서 조직의 합의를 얻고 그다음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근거 베이스로 한 그 설득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뭐 연구소에서 하는 일종의 연구 개발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여유로운 자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성과를 그리고 당장 또는 빠른 시점 내에 내야 되는 뭐 현실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최근에도 뉴스 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 겨우 뭐 10명, 20명 정도의 총 조직을 AI 팀으로 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개발하는 두 가지,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거기서 절감되는 비용 10억, 20억 이런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거나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여 가고 있는 모습하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더 작은 규모에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에서 동일하게 1%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경쟁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그게 기업의 가치와 성과를 제고시켜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타이밍으로 보면 디지털 그쪽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전환점, 2020년은 전환점 중에서도 그 한가운데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타이밍이라면 모험 또는 공격적인 시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와 국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 비교를 2020년이라는 시점에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